안녕하세요. 밤 9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주식 클래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습니다.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오늘 또 양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켠 채로 마감을 했죠.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탄력적인 흐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연 고점 경신을 하면서 3,180선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또한 0.9%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시장이 뜨거울 때 우리가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전략 또 오늘 철저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계좌를 돈줄 내주실 선생님 만나봐야겠죠. 이재선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우리 시장도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남자 이재선입니다. 자, 방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날씨 자체도 너무나도 뜨겁고 지금 활활 타오르는 시장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시장 여러분들이 시장만 타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도 타오르게끔 내 자산을 불태워서 끌어올리셔야겠죠. 오늘도 1시간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멋진 불타는 계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여러분들의 계좌를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다시금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연 고점 좀 경신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국내 증시 흐름을 어떻게 봤냐라고 하시면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뭐 화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코스닥에서 냄새가 좀 솔솔 나오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무슨 냄새가 풍기느냐? 코스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4월 이후에 너무나도 멋지게 우리가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것처럼 1, 2월에 코스닥이 강하고 3, 4월에 휴식이 나온 이후에 저점 잡고 4월부터 움직일 때 조방온으로는 지수 끌고 가기에는 약하니까 플러스가 돼야 된다. 뭐가? 금융주와 지주사주, 즉 밸류업 관련주가 플러스돼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단계가 4월부터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도 잘해줬습니다. 작년 연말에 대부분의 증권사나 예측 기관들이 올해 목표치를 코스피는 그 당시 뭐 2,400도 흔들고 있었으니까 다들 2,800에서 2,900 사이 정도로 올해 뭐 그렇게 경제가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계속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2월에 여러분 내년에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 내후년까지 연결돼서 좋을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는 얼마 못 간다는데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께 저는 목표치가 뭐 2,900, 3,000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냐고 거기 갈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데 3,000포인트 그냥 지나가는 자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전 내년까지 해서 뭐 사상 최고치 돌파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나가는 자리일 뿐인 거고 3,000도 그냥 크게 의미가 없다. 앞자리가 바뀌는 정도 외에는 크게 의미 없는 자리이고 차라리 3,300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4,000 정도는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싶다라고 저는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놀랍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운 상황이고요. 대신 어떤 냄새가 풍기냐라고 하면요. 코스피에 지금 모든 수급이 쏠리고 관심이 쏠리면서 쭉 끌어당겨서 코스피를 먼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보낸다라고 했는데 뭐 5,000까지 못 가더라도 4,000만 넘어가도 여러분들 모두가 해피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제대로만 한다라고 하면 5,000 넘어가는 거는 일도 아니고요, 사실은. 4,000은 그냥 지나가는 그 정도는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근데 뭐 정책까지 도와준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거는 나중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 정도로는 5,000은 어렵고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겠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쪽에는 개선할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크게 벌 날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 끌어올린 지수에 발맞춰서 코스닥이 끌어올려줘야 되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만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스피가 그동안 조금 쉬었는데 한 번 정도 이렇게 레벨업을 한 다음에 유지되거나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아요. 그런데 유지가 되느냐는 잘 모르겠고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레벨업을 충분히 시켜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움직인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 구간이 오히려 좋은 게 뭐냐? 지금 코스피에 다 쏠려있는 자금이 분산될 수 있는 시기가 나옵니다. 이 시기가 왜 좋냐라고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여름이 되면은요. 자금의 흐름이 바뀌어요. 왜냐? 여러분 여름에 회사 계속 나가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더운데 지금 방송국까지 오는 이 거리만 해도 저는 매우 더운데 서울에서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덥고 너무 피곤한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다들 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뭐가 있어요? 휴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기관 투자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외국인 투자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여름에 휴가를 간단 말이에요. 길게 갑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면은 여러분들 돈을 포트폴리오를 100% 채워놓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조금 줄여놓고 가는 게 편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휴가를 간다. 포트폴리오를 100% 풀로 다 채워놓고 가는 게 마음 편해요? 아니면 한 30%라도 여유를 남겨놓고 가는 게 편해요? 1차적으로 이걸 생각해 보세요. 현금 비중.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휴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펼쳐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종목이 편해요? 아니면은 차라리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게 편해요? 이건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첫 번째 질문은 현금을 조금 들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 추석 연휴나 설 연휴 같은 경우만 해도 현금 확보하시는 분들 꽤 많죠. 물론 돈 쓸 일이 있어서도 그런 거지만요. 여름 휴가도 돈 쓸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휴식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일부 현금을 마련하는 게 마음 편하다. 그리고 이거는 성향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도주가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추세가 좋으니까 그냥 들고 갈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주도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밀려봐야 얼마나 밀리겠어. 차라리 이거 담아놓고 갈래. 한 열흘 보름 이런 종목 담아놓고 있다가 오르면 좋고 안 올라도 차라리 얘가 크게 밀리지도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아무 종목이나가 아니에요. 하반기에 좋아질 종목들 중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조금 바꿔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수급이 좀 변화하게 됩니다. 현금을 조금 확보하고 그리고 그동안 투자를 했던 정말 강했던 섹터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조금 현금 확보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바닥에서 이제부터 올라올 수 있는 급등 전 혹은 급등 초입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관심 갖는 시기가 바로 7월에서 8월입니다. 그래서 썸머랠리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금 확보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구간인데 수급이 그러면은 굉장히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좋아봐야 현금 확보는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썸머랠리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뭐 나빠진다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더 가기 위해서 조금 한 템포 쉬어도 되는 구간이 코스피에는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서 쉬면은 제일 좋은 거고요. 코스닥은 지금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말씀드린 780포인트 이제 막 돌파했죠. 이 아래는 뭐다? 지하실. 이제 지상으로 올라서 이제 1층 올라온 거예요. 1층. 네, 1층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은 캄캄한 지하실에 있다가 눈이 안 보여요. 어둠만 있어요. 창문도 없어요. 그런 곳에 있다가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하면 어때요? 눈부시죠? 눈이 부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적응하는 기간을 가져야죠. 눈 감았다 꿈뻑꿈뻑 하면서 적응하는 기간을 갖잖아요. 네. 햇빛도 좀 가리고 이렇게 갖잖아요. 그런 기간을. 그런 겁니다. 그런 기간을 갖는 게 지금 이렇게 적응 기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간에서도 800포인트는 건드려주고 있고요. 780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이 이제 돌파가 되는 구간인데 여기서 크게 수급이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 한 번에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오려면은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에 묶여있는 돈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디에 많이 묶여 있어요?
2차 전지주에 굉장히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가 움직이면 빠르게 순환이 될 수 있는데 2차 전지주가 빠르게 움직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그건 물음표죠. 2차 전지주는. 그럼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종목 중에 2차 전지주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LNF라도 좀 코스피로 넘기고 했잖아요. 비중이 좀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섹터들, 반도체, AI, 로봇 이쪽에 IT 섹터들 모여 있죠. 여기에 엔터 콘텐츠 섹터 모여 있죠. 그리고 화장품, 미용 기기. 합치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강조해드렸던 놀고 먹자 섹터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놀고 먹자 섹터 그리고 IT 섹터 이런 쪽만 움직여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바이오까지 움직이면 아주 좋은데 바이오는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동안 그리고 바이오는 멈춘 적이 없어요. 종목별로 멈춘 거지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바이오는. 작년에 알테오전이 계속 좋았는데 올해는 별로였어요. 작년에 너무 좋았으니까 올해 조금 쉰 거예요. 더 가기 위해서. 나빠서 쉬는 게 아닙니다. 쉬었다라고 하는 건 유한양행 같은 게 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좀 못난이 종목이죠. 유한양행 같은 게. 셀트리온 같은 게 못난이 종목이죠. 실적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움직였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올라온 다음에 쉰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섹터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2차 전지는 아마 3분기 정도에 기술적 반등 정도가 살짝 나오면은 다행이다. 그러면 4분기부터는 한 템포 승부를 깨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년에 좋아진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관심을 조금씩 가질 때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섹터 쪽에 집중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놀고 먹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휴가 가서 혹은 아우 이제 움직이는 것도 싫어. 사람 많은데도 싫습니다. 해서 휴양지를 가시던 해서 집콕 관련주들을 보시던 그리고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료주를 보시던 그런 종목들 쪽으로 해서 좀 덜 오른 종목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조정받은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 쪽으로 해서 조금 분산을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AI와 로봇, 반도체 이쪽이 아마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심증은 있는데 아직도 미용 쪽이 좋아요. 화장품 쪽도 좋고 바닥에서 이제 막 움직이는 것도 많고 대장주들이 조금 쉴 때 후발주들이 좀 이제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이런 구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도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타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 집중해 주세요. 제가 아마 한 30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 하반기에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타오르게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모두 다 여러분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평생 내 주식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딱 30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을 알아본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굉장히 좀 더 탄력적인 코스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연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코스닥에는 냄새가 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반기에는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봐야 될 만한 섹터가 뭐냐, 놀고 먹자 섹터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또 5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좀 놀고 먹을 수 있는 섹터 위주로 또 종목까지도 들고 왔기 때문에 나도 한번 이런 종목 위주로 하반기에 내 계좌를 붉게 물들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말미에 또 공략주 시간까지 들고 왔습니다. 공략주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략까지도 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장을 알아야 본다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두 번째 코너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인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돈줄 내주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이 텐베거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텐베거 전략. 저는 작년부터 해서 이미 준비가 완료돼 있고 이미 여러분들 700포인트 넘는 종목들도 나오고 200, 300포인트 넘는 종목은 손가락 발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좋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시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갈 거냐? 상반기에 좋았던 종목들을 계속 끌고 갈 거냐라고 하면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쉬게 놔두고 우리 사람도 열심히 뛰면은 제가 가을에 이제 10km 이제 달리기를 신청해 놨는데 마라톤 대회 하면은 10km짜리 있죠. 짧은 거 신청을 해 놨는데 제가 10km를 전력 질주를 해서 다 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천히 좀 뛰다가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페이스를 올려가야겠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해서 뛰면 어떻게 돼요? 한 3km에서 5km 가면은 지쳐갖고 헥헥거리다가 한 7km쯤 가면은 더 이상 못 뛰어라고 할 거고 더 뛰면은 부상을 당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주식도 언제나 슈팅이 나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 슈팅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단 한 번은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왔다가 재매수를 하거나 혹은 그 구간에서는 정말 소액만 남겨놓고 차익 실현을 한다. 뭐 비슷한 말입니다. 비중 조절을 하거나 한번 매도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준비된 전략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동안 알려드렸던 거 복습도 하면서 새로운 것들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30분만 집중하시라고 했어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로봇, 놀고 먹자 이쪽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는 기본이에요. AI 소프트웨어 시대잖아요, 지금. 작년 연말에 계속 소프트웨어 시대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빅테크 기업이 없을 뿐이에요. 네이버, 카카오가 요즘 좀 움직이긴 하는데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하면은 한참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역량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때까지는 AI 소프트웨어 시대 물론 우리나라도 좋은 종목들, 움직이는 종목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하드웨어가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하드웨어를 너무 잘해요. 반도체 하면 세계에서 메모리 쪽 1위 아닙니까? 설계 쪽이야 뭐 미국이나 이런 외국이 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쪽은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잘하는 분야인데 아직 주가가 안 올랐다?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꼭 한 종목 정도는 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HBM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 거고 유리기판, CXL, 소캠까지 차세대 반도체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강조해 드렸고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 전력 인프라 여기에 반도체 쪽 할 때 저전력 반도체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전력 인프라가 덤으로 같이 끼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고압기기,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독일하고 한국하고. 그런데 독일은 철저하게 FM이고 이분들은 워라벨이 워낙 중요합니다. 그래서 납기를 본인들이 정해놓고 나서 예를 들면은 뭐 28개월이다 그러면 28개월이 걸려요. 한국은 의뢰하면은 그거 저희가 바쁘시니까 급하시면은 한 18개월에 맞춰드릴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야근을 해서라도 맞춥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맞춥니다. 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최대한 잘 맞추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나라 그리고 납기를 잘 맞추는 나라 그러면서도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품질도 완벽한 나라 이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돌파하고 유럽은 독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이쪽도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면은 시작은 틀이 딱 잡힌 겁니다. 바닥권 주도 섹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지금 이미 오른 섹터가 있다. 순환매 도는 종목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순환매까지 돌았다라고 하면은 대장주가 아직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다른 섹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섹터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순환해서 보는 거다. 조방원도 제가 최근에 좀 순환해서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쉬고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텐베거 전략. 제가 하이닉스는 실적이 이렇게나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영업이익 뭐 1위 뭐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시총 뭐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실적이 좋은데 하이닉스가 지금 바닥권에서 아직도 30만 원이 못 넘어갔다? 저는 왜 아직도 100만 원이 못 넘었다는 게 사실은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텐베거 전략. 하이닉스 HBM 월간 생산량을 보시면 돼요. 원래 2023년에 3만 장 수준이었다가 그 다음에 2024년 작년에 10만 장 전후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올해는 14만 장 전후가 된다라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17만 장까지도 늘린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도 늘린다라고 해요. 물론 뭐 100%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이 16에서 17만 장 수준이 된다라고 해요. 왜? 브로드컴이 등장해가지고
우리도 좀 주세요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 8월부터 해가지고 M7 기업들이 커스텀 HM 요청을 했다, 하이닉스에. 얘기 나왔죠. 그리고 지금 부족한 물량, 하이닉스가 다 공급할 수 없으니까 뭐 삼성전자에도 뭐 얘기를 하고 있고 테스트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좋아지고 나머지 이제 삼성전자도 조금 기술력을 조금 개선하고 수율을 좀 끌어올리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도 지금 구간에 있을 종목은 아니에요. 7만 원 이상 8만 원 정도 사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올라오지만 그 다음은 삼성전자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기술력을 얼만큼 끌어올리는 차이고,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상반기에 이미 내년 물량까지도 완판됐다라고 하죠. 내년도 그러면은 최소 17만 장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7만 장 정도면은요, 연간 한 204만 장 전후가 된다라고 하니까 최소 204만 장에서 그 이상, 거기다가 그러면은 실적이 조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14만 장인데 하반기에 일부 늘어나는 거예요. 일부 늘어난 게 풀캐파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똑같은 게 아니라 HBM3가 아니라 HBM4의 시대가 올라온다 라는 겁니다. 더 비싼 제품, 더 하이엔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주 편안하게 HBM 관련주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M7이라고 불리는 애플,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까지 기본적으로 하이닉스에 요청하고 브로드컴까지 요청된 게 이미 확인됐죠. 그럼 이 8개 기업만 해도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공급 물량을 다 못 맞출 겁니다. 삼성전자랑 마이크로 나눠서 넘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74%, 75%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끝이 아니라 저는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때부터가 그냥 시작이라고 봐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20만 원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20만 5천 원에 저항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 거를 돌파하고 가격 저항을 돌파하고 두 가지를 같이 돌파하는 게 20만 5천 원 구간이니까, 여기만 넘어가면은 22만 원이 사실은 전고점 수준이 될 수 있는데, 20만 5천 원 넘어가 22만 원은 그냥 지나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그냥 지나가죠. 30만 원까지 왔어요. 한 템포 이렇게 숨고르긴 하지만 다시 30만 원 쪽으로 붙어오고 있는데, 여기 넘어가서 저는 뭐 50만 원 정도는 그냥 어렵지 않게 지나가고 1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올해 100만 원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년 정도까지 해서는 최소 80에서 100만 원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50만 원 구간까지는 좀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이 바닥권부터 10만 원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었으니까 50만 원 정도 될 때까지는 꾸준히 관찰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만큼 믿을 만한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믿음에 보답하기 시작하는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27일 말씀드렸던 이스페타 지수. MLB 비판 쪽으로 이게 층층이 쌓아야 되는데, 이 고다층 MLB 비판 같은 경우는 이게 수급 자체도 좀 어렵고요. 굉장히 이제 기술력도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스페타시스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히든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모든 종목 다 알아가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까지 알려드리면서 브로드컴 얘기도 이때도 나왔죠. 계속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닥부터 올라야 됩니다.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고, 작년 이후에 유상증자 제2호 인수하는 2차 전지업체 인수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다가 이제 다시 철회를 하고 제자리 찾아온 거죠. 여러분, 제자리 찾아왔는데 지금 이게 올라온 게 아니라 과도하게 밀려있던 거 그냥 제자리 찾아온 거니까 4만 원 구간, 이 구간 돌파하면 또 멋지게 움직일까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매수하셔도 됩니다. 바닥에서도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55.81%. 목표가는 이미 지나왔습니다. 목표가 지나왔습니다. 이미 5만 원 넘어서 6만 원까지 와 있는데, 6만 원이 끝이냐? 아니에요. 저는 4만 원 저 구간 말씀드릴 때 전 2배 이상을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얼만큼 더 발전하고 이제 나아가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2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제가 생각한 만큼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일단 2배 가는 거 보고 추가적으로 아마 10만 원도 도전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8만 원 간 다음에 얘기인 것 같고, 이제 6만 원까지 왔으니까 한 템포 이제 올라가서 쉴 거냐, 여기서 쉬면서 천천히 움직일 거냐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순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HBM 관련주들은 안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안 움직이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딱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수급이 부재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 수급이 제자리를 찾아서 들어오니까 제자리 주가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도 전력량 말씀드리면서 저전력 반도체 말씀드렸죠. 미국의 퀄컴과 미디어텍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에요. 저전력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나야 된다. 작년 12월 하순에도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어땠습니까? 130% 올랐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지금 또 38%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쉬는 구간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쉬는 구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사야 된다. 단기적으로 빵 하고 튀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 힘이 붙이면은 쉴 수 있잖아요.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 주도 섹터 죽지 않아요, 여러분. 조방원이 죽지 않고 쉬었다가 또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얼마나 올라왔다고 벌써 죽습니까? 하이닉스 30만 원 많이 올랐습니까? 이제 출발이에요. 이스페타시도 6만 원 많이 올라왔습니까? 이제 출발이에요.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 제가 뭐라고 해요? 요 15,000원 구간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여기 갭 나온 부분이죠. 갭을 메꾸면은 그냥 편안하게 아래로 내려오면 더 감사한 거고 싸게 주면 감사한 거고 15,000원 구간만 주면은 좋다. 오히려 안 내려갈까 그게 오히려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와줬죠. 그럼 여기서 한 번, 여기 두 번, 이중바닥선 움직임까지 예쁘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매수 포인트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좀 하셨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물량을 다 못 샀다라고 하면 여기서 물량 보충하시는 겁니다. 갈 길이 먼 종목이니까 더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미코 같은 경우도 1월 23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멋진 모습 보이고 있죠. 지금까지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5,95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멋지게 올라갈 겁니다 했는데 벌써 뭐 97,000원이에요. 이 숫자가 좀 이상하네요. 25,950원이 아니라 이때가 4만 원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500원 전후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97.5% 해가지고 지금 8만 원 구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만큼 올라와서 잠깐 쉰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 7만 원 초반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사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주도주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이렇게 좋아요. SNS텍도 마찬가지. 이 종목 또한 제가 작년 12월 19일 날 이 주식 클래스가 처음 시작해서 오늘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한 주도 빠짐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SNS텍 같은 경우는 레거시 반도체 업종은 특히나 안 좋은데 HBM도 아닌데 왜 이거를 첫 방송에서 소개를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오히려 좀 예민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 왜? 관련주 비슷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너무나도 바닥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수급도 안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목들은 아직 안 좋을 수 있습니다. 12월이면요, 여러분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계절적 비수기예요, 반도체. 메모리 방의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당장은 못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반문하시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왜? 그런데 이 종목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랑 다 규제하고 수출하는 것도 규제하고 장비도 규제하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 자립을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인재도 많이 빼가고 뭐 기술 유출 얘기도 막 나오죠. 그래서 산업 스파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소재를 우리나라에서 사가는데 우리나라 소재를 그냥 사가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가는 거예요. 더 비싸게. 20, 30%는 기본이고 최대 50%까지도 비싸게 마진을 더 붙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난 겁니다. SNS텍까지. 블랭크 마스크 계속 호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EUV 블랭크 마스크까지 생산한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의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또 펠리클 같은 경우가 이게 너무 지연되는 게 우리나라 인프라 문제라고 했어요. 테스트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서 언제까지 이 정도면 마칠 수 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게. 개발한 지는 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요. 이것만 통과된다라고 하면 펠리클 같은 경우 한 장에 기존의 과거형으로 했을 때 3천만 원 이상이 되고요. 지금은 좀 비싼 거는 7천에서 1억까지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이 이룩될 수 있겠죠. 삼성에서 지분 8% 들고 있고 SNS텍에서 이
90% 추가열 89% 이상 펠리클을 개발했습니다라고 발표하기 2주 전에 삼성에서 전 라인의 전 제품에 이제 EUV용 펠리클을 다 적용하고 싶다라고까지도 삼성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처는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실적은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바닥에서 우리가 25,000원대에서 포착을 했고 지금 4만 원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4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했어요. 이 종목은. 4만 원 이미 넘어와 있고 85.99%. 아무도 생각 안 한 구간에서 아무도 생각 안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사야 되나 싶은 그런 정책주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노리느냐? 항상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죠. 소문에서 사셔야 돼요. 바닥에서 사야지 수익을 얻는 거지. 이미 급등 다 한 다음에 사면은 그건 먹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먹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15% 20% 이 정도 수익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작년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때 고생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 수익으로 만족 못 하실 거예요. 2차 전지주 고점에서 물력이 있으신 분들 20, 30% 올라간다라고 지금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정책주나 이런 부분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전력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 교육해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한번 쭉 올라오는데 충분히 휴식 구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고 6만 원 초반이면 너무 좋습니다. 말씀드린 이후에 벌써 50% 이상 올라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순리에 맞는 종목들 보시면서 정책주까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반도체 쪽 그리고 전력인프라 쪽 이쪽을 잊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들, 원하시는 섹터들 그리고 제가 놀고 먹자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저는 그동안 소문날 때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섹터들도 제가 봐드릴 테니까 끝까지 이제 한 15분 남은 것 같아요. 15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소문에 사서 우리가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뉴스에 사서 팔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실을 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좌는 계속해서 시장 자체 그리고 날씨는 뜨겁지만 파랗게 멍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급등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선 전문가님께서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0만 원대부터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뭐 산일전기 등등 이렇게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저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두 자릿수, 세 자릿수는 그냥 가뿐하게 가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돈줄 날 만한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시장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크게 또 상승 나올 만한 종목 선물 들고 왔거든요. 종목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방송 말미에 또 공략주 시간에 또 준비를 해뒀으니까 채널 계속해서 고정하시고 이재선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좀 강의를 이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템베거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우리가 꾸려나가기 위한 그런 기술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기술이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최고의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도 나온 것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소문만 무성한 종목들도 있어요. 뉴스에 나와 있는 섹터 중에 제가 말씀드린 후발주 섹터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후발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은 혹은 이제 막 급등 초입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신다면 아주 편안하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 주식 클래스 시간에 클래스를 증명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끝까지 들으시면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옵니다. 한국은 반도체가 핵심이다.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알고만 가시고 AI 100조 원 투자 시대 계속 얘기했죠. 피지컬 AI까지 요건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 변수가 적은 실적 성장주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실적 성장주들이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도 살짝 벗어나 있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좋겠죠. 이런 부분을 보시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내부에서도 지금 새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수혜주들 보시는 거예요. 정책 수혜주들. 그래서 뭐 AI 같은 경우도 소버린 AI다.
뭐 얘기는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짧게 압축해 드릴게요. 정부 주도하에 데이터랑 이런 걸 다 AI랑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부 주도하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새로 시작하냐 이런 건 아니고요. 외국을 보면은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M7이나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하는데 다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절부터 해서 유럽에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유럽의 생산 시설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서 유럽은 2020년 이전부터 해가지고 가이아 X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해서 본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독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프랑스는 한술 더 써서 가이아 X에도 들어가 있지만 본인들은 미스트랄 AI로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좀 많이 전파가 되어 있죠. 그래서 AI 독립을 꿈꾸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투자해서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뤄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부터 지금 뭐 퓨리오사 AI를 방문하고 하는 거죠. 뭐 경쟁사인 뭐 리벨리온 같은 경우도 있고, 리벨리온 이 두 기업이 상장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두 기업하고 협력하고 있는 회사들 보면 돼요. 예를 들면 뭐 리벨리온하고 협력사로서 제가 솔트룩스 같은 경우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 식으로 같이 협력하고 있는 비상장 업체다라고 하면은 상장사 중에서 같이 협력하는 기업들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클래스를 그동안 계속 증명해 드렸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있는 글로벌 빅테크 오픈 AI하고 링크가 있는 기업 아닙니까? 스타게이트 이 부분을 투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하고 카카오 찾아왔죠. 그래서 카카오랑 삼성이랑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고 카카오에서는 오픈 AI랑 MOU까지 맺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 쪽에서 들어가는 거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워낙 국내 기반에 있는 메신저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았다. 그래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 놀러 와가지고 알리페이, 유니온페이 결제하는 거 저는 자주 봅니다. 명동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동대문이나 이런 쪽 혹은 뭐 강남권이나 이런 데 가면은 결제할 때 그쪽으로 해서 뭐 알리페이 되냐 뭐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면은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이쪽을 볼 수 있겠죠. 그중에 카카오페이가 오픈AI랑 협약을 맺고 활성화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쇼핑 탭을 통해서 카카오에서 활용하는 쇼핑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엄청나게 무슨 톡 딜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해서 메신저 딜 쪽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 결제를 유도하죠. 카카오페이를 사용하시면은 이 정도 혜택을 드립니다.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활성화를 누리니까 중국, 일본, 태국 이런 국가들에선 카카오페이의 사용률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는 당연한 거고요.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인 쪽까지도 얘기가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카카오페이가 멋지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 체크하시고 벌써 321.44%나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이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쇼핑 탭이랑 그리고 페이 쪽을 활성화시킨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는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게임 다 있지만 카카오페이가 대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쇼핑 탭으로 들어온 거 다 확인되고 여기에 카카오뱅크가 이제 뭐 태국에 인터넷 뱅크도 진출을 했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뭐 호재를 엮이면서 그룹사 전체가 움직였는데 그 중에 핵심은 카카오페이다라는 겁니다. 소문이 들렸을 때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쉬고 있는 구간인데 쉬고 있는 구간에 주도주 죽지 않는다라고 했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장이 누구냐 하면 대부분 다 카카오페이라고 할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고 했죠. 적어도 외봉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봉우리 하나로 끝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쌍봉 만들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75,000원 초반 이런 구간에 눌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정부 정책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쪽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드렸고 제주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은행은 사실 시중은행이라고 하기에는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잘 안 갖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이 참 재미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종종 말씀드립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타이밍 있을 때마다 노려볼 만합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작년 말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멋지게 튀어오르는 모습 대신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시중은행 전환 요건 완화 정책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해서 뭐 수익 모델 다변화랑 이런 걸 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더존 비즈온이 지금 2대 주주로 올라오면서 디지털뱅크 도전한다고 했죠. 시중은행으로 이렇게 전환 안 하고도 전국 은행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 열린 거예요. EIP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확장을 하겠다라고 더존 비즈온하고 협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주은행을 보셔야 된다. 거기다가 저 PBR 쪽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지주사 관련 쪽에서는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 기억나시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랬고. 자, 제주은행도 저 PBR 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미 작년에 말씀드리고 연초에 말씀드린 한 번 올랐죠. 재매수 타이밍 알려드린 거예요. 어디서 알려드리느냐? 여러분 10,000원 아래서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서 지켜준다라는 게 보였으니까 9,000원 위쪽에서 지켜주는 게 보였으니까 이 아래에서 그냥 사시면 됩니다. 심지어 10,000원 돌파 시도까지 한번 하면서 계속 이 균열까지도 만들어 놓는 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셔도 된다. 이런 게 바로 정책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정책의 핵심이고 신한금융 그룹 안에서도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어딜 밀어주는지를 봐야죠. 그 그룹 안에서 어떤 산업을 밀어주느냐. 삼성에서 어딜 밀어주느냐. 현대차에서 어딜 밀어주느냐. LG에서 어딜 밀어주느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디를 어느 산업을 밀어주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업이 정부에서도 같이 밀어주고 푸시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좋겠죠. 그런 쪽이 바로 제주은행이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벌써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죠. 이 종목도 이제 쓱 올라가면서 17,500원 유지하면 그냥 보유하고 계시다가 뭐 2만 원 구간 가면 단위가 바뀌는 거니까 거기서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2만 원이 그냥 넘어가서 안착되면 2만 원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한다. 이렇게 2,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면은 계속 깔끔하게 수익을 추가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종목 보시는 거고. 한화, 지주사 방금 말씀드렸죠. 제가 지주사라고 하면은 원래 두산 같은 경우가 한동안 재정난이 힘들어가지고 주주환원을 못했을 뿐이지 과거에 수십 년, 뭐 10년, 20년 전 해가지고 두산이 잘 나가는 구간에는 정말 주주분들께 수익이 나면은 너무 잘 돌려줬어요. 우리나라에 밸류업을 안 해도 알아서 혼자 잘하는 기업이 두산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한화를 보셔야 됩니다. 4월 달에 저점 찍고 움직일 때 지주사주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한화냐? 간단해요. 조방원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하나그룹의 계열사들 쭉 나오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자회사 손자회사 보이죠. 하나비전, 한미반도체의 자리를 노리고 있죠. 거기다 신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시장의 핵심이 되는 섹터들이 다 자회사로 있습니다. 그중에 다 대장주죠. 그러면 하나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란 말이에요. 올해 영업이익 40%는 기본이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40%는 일단 기본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화학 산업하는 게 방산하고 조선하고도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 하단 구간에서 이제 중심선 딱 넘어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속도가 빨라지겠네요라고 들어간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고 벌써 143% 멋진 모습 보이고 있다. 자, 놀고 먹자.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깔끔하게 넘어갈게요. 제가 금요일 날마다 말로는 오후 2시 20분에 놀고 먹자 섹터로 반년 동안 알려드렸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종목, 너무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 대장이다 말씀드렸던 종목이 실리콘2죠. 바닥권에 이 종목이 이 아래에 있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무혈입성 구간입니다. 전쟁에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승리하는 구간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종목 또한 멋지게 100% 이상 올라오고 YG 플러스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블랙핑크 완전체가 활동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 올데이 프로젝트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뭐 테디 씨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더 블랙 레이블을 통해서 진출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맞아요. 다른 기업인데 기존에 지분이 많이 있다가 일부 지금 청산을 하면 한 15% 정도 남아 있습니다. 뭐 14.5%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신 협업은 계속 하니까 해서 그런 부분에서 YG 플러스는 기본적이다. 계속 사야 된다. 올라갔다가 쉬는 구간, 눌림목 구간에 사야 된다고 해도 벌써 100% 도달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놀고 먹자가 아니어도 꼭 반도체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하반기 핵심 섹터 종목들 제가 3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돈줄 내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텐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잠시 후에 실전 매매 공략주 시간에 여러분들을 놀고 먹고 해줄 수 있는 또 돈줄 낼 섹터 3가지 들고 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마지막 코너인 실전 매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공략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뜸들이지 않고 공개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1분 이하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짧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자, 초고속 거의 2나노 GA 공정까지도 이제 대응이 가능한 이런 IP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데 정말 다행인 게 지금 조용합니다. 여러분들 조용할 때 사야 되는 거 아시죠? 조용할 때 소문 싹 듣고 사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이 급등전 매수 포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부터 시작해서 다른 글로벌 페미스 기업들까지도 다 이 기업의 기술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딱 봐도 이렇게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바닥일 12,000원을 최하단이라고 치면은 14,000원 초반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게 보시면서 위로 쑥 올라간다라고 하면 18,000원을 1차 목표치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종목이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200% 이상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걸 봐야 되고 그 움직이는 걸 봐야 되니까 일단 18,000원까지 가면은 거기서 제가 또 다시 한번 AS 전략 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지금 구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13,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하이잼 RNM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미 큰 수익을 올리고 나서 눌림목 구간이 나와서 여러분 지금이면은 다시 사도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반복하는 거죠. 고점 매도했으면 다시 저점 왔을 때 모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협동 로봇 시장의 핵심이 되는 종목 하이젠 RNM 여러분들이 필수로 보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미 크게 목표치 도달했잖아요. 45,000원도 이미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충분히 수직 구간 나오면서 35,000원까지 내려와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깔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는 한 5만 원대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고 나는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5만 원 넘어갈 때 그 구간에서 이제 좀 비중 조절하시면서 보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3,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뉴로메카입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최근 제가 볼 때 기업의 기술력은 좋은데 주가는 가장 못난이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하고도 이렇게 포스코랑 협력해서 해외 진출도 하고 이 현대사무, HD 현대사무하고 이제 용접 로봇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로봇 기술력 전성시대의 이제 시작인데 주가가 바닥이다. 이럴 때 여러분들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움직임이 없으면 수급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미 한 번 정도 수급을 붙여놓고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까지 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은 너무나도 편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혈입성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1차적으로 35,000원까지 보시고 이 종목도 2배 이상 가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서 우리가 템베거 가는 길에 첫걸음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 7월부터 해서 이제 템베거 첫걸음 내딛는 구간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로 멋지게 수익 올리시고요. 뭐 22,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중간중간 AS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내년까지 모두 계좌로서 10백원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급등 전에 포착하면서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세 종목 드렸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하이젠 RNM, 뉴로메카 세 종목 드렸기 때문에 전략까지도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선 파트너 전문가님과 주식 클래스에서 하는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께 돈줄 낼 종목 많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도 그동안 영광이었고요. 모두 반가웠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10백원까지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